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27절 일상적인 자기존재와 세임이라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서로는 16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공동존재에 대한 앞에 놓여있는 분석의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성과는 다음의 통찰 속에 곧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 및 타인들의 주관 성격이 실존론적으로 규정된다는, 다시 말해 어떤 존재 방식들에서부터 규정된다는 점에 대한 통찰 속에 놓여있다. 타인들의 주관 성격이 실존론적으로 공동현존재와 공동존재에서부터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 세계적으로 배려되는 것 속에서 타인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만나진다. 타인들은 그들이 그것에 종사하는 그런 무엇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고 그런 무엇을 통해 하는 일을 통해 타인을 만난다는 것이네요. 이해의 방식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인들과 함께 타인들을 위해 혹은 타인들에 맞서 움켜잡은 것의 배려 속에 부단히 놓여 있는 것은 타인들에 대한 자기의 하나의 차이에 대한 염려인데, 타인들에 대한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든 타인들에 대해 뒤처진 채로 남아있는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를 타인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든, 혹은 현존재가 타인들에 대한 우월함 속에서 타인들의 억누름을 추구하는 것이든 간에 그렇다. 공동 상호 존재는 현존재 자신에게 숨겨진 채로 이러한 간격에 대한 염려에 의해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 실존론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공동 상호 존재는 거리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압슈텐디히카이트, 압슈탄트가 거리인데요. 거리감의 성격을 갖고 있다네요. 공동 상호 존재의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 있을 법한데 일상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성격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선 첫째로 거리감이라는 성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 유형이 일상적 현존재 자신에게 현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곧 눈에 띄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고집스럽게 또 더욱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동 존재에 속하는 이러한 거리감 속에는 그러나 다음이 놓여 있다. 현존재는 일상적인 공동 상호 존재로서 타인들의 지배 속에 서 있다. 현존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타인들이 그에게서 자기의 존재를 제거하였다. 타인들의 의향이 현존재의 일상적인 존재 가능성들을 마음대로 다룬다. 이러한 타인들은 그때의 특정한 타인들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각각의 타인이 타인들을 대리할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다만 현저하지 않은 지배, 곧 공동존재로서의 현존재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넘겨받은 타인들의 지배력 뿐이다. 여기도 지배력으로 해서 용어의 통일을 주어야겠네요. 사람들 자신이 타인들에 속해 있고 타인들의 힘을 강화한다. 타인들의 지배력을 일상성 속에서 현존재들이 강화시켜준다네요. 타인들은 곧 사람들이 그들애로의 자신의 고유한 본질적 귀속성을 은폐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는 그런 타인들은 일상적인 상호 공동존재 혹은 공동 상호존재 속에서 우선적으로 또 대개 있어서 거기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거기에 존재하는 다 자이인데 그러면 계시되어 존재하는, 계시성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네요. 누구는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자신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총계도 아니다. 누구는 중성명사, 노이투름 그랬네요. 곧 세인, 다스만. 보통 사람들 할 때는 소문자 m으로 써서 man이라고 쓰고요. 여기서 중성관사 다스를 붙이고 대문자 m자로 시작해서 특정한 사람, 곧 세상 사람, 세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나타내진 것은 어떻게 각기인이 가장 가까운 주의 세계 속에서 공공적인 주의 세계가 용제적으로 있고 또 함께 배려되어 있는가라는 점이었다. 공공적인 교통수단의 이용 속에서 정보통신제도인 신문의 사용 속에서 각각의 타인은 다른 타인처럼 존재한다. 이런 공동 상호 존재는 고유한 현 존재를 완전히 타인들의 존재 유형 속으로 용해하고 더욱이 타인들이 그들의 차이성과 명시성에 있어서 한층 더 사라지는 식으로 그리한다. 타인들 사이의 차이와 그 존재의 명시성, 명확성에 있어서 세인들에게서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비현저성과 확인 불가성 속에서 확인 불가능성 속에서 세인은 자신의 본래적인 독재를 전개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즐기는 식으로 즐기면서 만족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문학과 예술에 대해 보고 판단하는 식으로 읽고 보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중으로부터 물러나는 식으로 역시 물러난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나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와 사람들이 세인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세인은 하나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총계는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들인데 이러한 세인이 일상성의 존재 유형을 처방한다. 약을 처방하듯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인은 스스로 고유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공동 존재의 경향, 곧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명명했던 그 경향은 공동 상호 존재의 그 자체가 평균성, 뉴르시니트리카이트를 배려한다는 점 속에 근거를 둔다. 평균성은 세인의 하나의 실존론적 성격이다. 세인에게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평균성이 문제시된다. 그런 까닭에 세인은 현사실적으로 다음이 평균성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는데 곧 합당한 것, 사람들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그것에게 성공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것의 평균성이다. 감행될 수 있고 또 감행되어도 좋은 것의 앞서 윤곽지음 속에서의 이러한 평균성은 자신을 앞으로 밀어대는 각종의 예외를 감시한다. 각종의 우월함은 소리 없이 억눌려진다.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룻밤 사이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으로 평탄해진다. 모든 쟁취된 것은 쉽게 다룰 수 있게 된다. 각종의 비밀은 자신의 힘을 상실한다. 평균성의 염려가 다시금 현존재의 하나의 본질적인 경향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모든 존재 가능성들의 평준화, 아인에브능이라고 명명한다. 거리감, 평균성, 평준화가 세인의 존재 방식들로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구성한다. 공공성은 우선적으로 모든 세계 해석 및 현존재 해석을 규제하고 모든 것 속에서 정당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점은 사물들에 대한 하나의 탁월하고 일차적인 존재 관계를 근거로 삼아서가 아니고
곧 공공성이 하나의 명시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진 현존재의 투명성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관여하지 않음을 근거로 삼아서이고 곧 공공성이 수준 및 진정성의 모든 차이들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은 모든 것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은폐된 것을 잘 알려진 것이자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사칭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읽고 보니까 씁쓸할 수 있어요. 우리의 평균적인 삶이 거리감, 평균성, 평준화로 특징 지어진 삶이라는 것이네요. 세인은 도처에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현존재가 결단으로 밀쳐지는 곳에서는 세인이 역시 이미 언제나 살금살금 도망쳐 버린 식으로 그렇다. 결단에 강요되는 한 세인이 있을 자리가 없겠네요. 그런 점에서 도망쳐 버렸다. 결단으로 밀쳐지는 곳에서는 도망쳐 버린 식으로 결단으로 밀쳐진다고 했습니다. 세인이 그럼에도 모든 판단함 및 결정함을 앞서 내주기 때문에 세인은 그때마다의 현존재에게서 책임성을 제거한다. 세인은 사람들이 부단히 세인을 원용하는 것을 이를테면 성취해낼 수 있다. 라이스텐, 수행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성취해내다라는 말이 적합한다 해요. 세인은 가장 쉽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인은 어떤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인은 언제나 어떤 것을 보증한 사람이었고 과거형이네요. 그럼에도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도 어떤 것을 보증한 사람인 채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망각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현존재의 일상성 속에서는 대개의 것이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떤 이도 그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인을 통해 생성된다. 세인은 그렇게 그때마다의 현존재를 그의 일상성 속에서 책임으로부터 경감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존재 경감과 더불어 세인은 현존재를 환영하는데 현존재 속에 가볍게 여김 및 가볍게 만듦에로의 경향이 있는 한도에서 그렇다. 그리고 세인이 존재 경감과 더불어 그때마다의 현존재를 부단히 환영하기 때문에 세인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지배력을 보유하고 강화한다. 각자가 타인이고 어떤 이도 그 자신이 아니다. 세인에 의해 일상적인 현존재의 누구에 대한 물음이 대답되는데 그 세인은 아무도 아닌 사람, 니만트이다. 여기서도 이 소문자 n으로 쓰면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대문자 n을 써서 특정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번역해서 아무도 아닌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모든 현존재는 서로 뒤섞여 존재함 속에서 각기 이미 자기를 남에게 세인에게 넘겨버렸다. 명확히 제시된 존재 성격들, 곧 일상적인 서로 뒤섞여 존재한 거리감, 평균성, 평준화, 공공성, 존재 경감, 환영 속에는 현존재의 가장 가까운 부단성이 끊임없음이 놓여 있다. 이러한 부단성은 어떤 것의 지속하는 전제적 존재에 관련되지 않고 공동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유형에 관계된다. 언급된 양상들 속에 존재하면서 고유한 현존재의 자기와 타인의 자기는 자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실했다. 찾아내지 못했거나 상실했다. 사람들은 비자기부단성 및 비본래성의 방식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현 존재의 현 사실성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마치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서의 세인이 하나의 허무가 아닌 것과 같다. 비자기부단성, 자기가 끊임없는 것이 아님, 그리고 비본래성,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이 방식들은 현사실성의 감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사실성의 양상일 뿐이니까 감소는 아니고요, 변형에 해당하겠네요. 그 반대로 이러한 존재 유형 속에서 현 존재는 하나의 가장 실제적인 존재자인데, 만약 실제성이 현 존재적인 존재로 이해된다면 그렇다. 엔스 레알리시무스라고 했어요. 레알리시문 해서 가장 실제적인 존재, 진실로 존재함이 실제함이잖아요.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하면 세인이야말로 진실로 존재함에 해당하는 사람이겠네요. 물론 세인은 현존재 일반과 마찬가지로 전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세인이 더욱 공공연하게 처신하면 할수록 세인은 그만큼 더욱 파악 불가능하고 더욱 숨겨져 있고, 그러나 그만큼 덜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 편견 없는 존재자적 존재론적 봄에게 세인은 일상성의 가장 실제적인 진실로 존재하는 주관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드러낸다. 그리고 만약 세인이 하나의 전제적인 돌같이 접근 가능하지 않다면 그 점은 세인의 존재 유형에 대해 조금도 결정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이러한 세인이 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결해서도 안 되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섬겨서도 안 되는데, 곧 만약 사람들이 세인을 가령 다수의 주관들이 함께 전제적인 존재들의 추후적으로 연합된 결과로 설명한다면 그 현상이 존재론적으로 해석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존재 개념들의 마무리는 이러한 불가피한 현상들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존재에게 불가피한 현상들, 세인으로서 나타내는 성격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인은 역시 다수의 주관들 위에서 떠도는 하나의 일반적인 주관 같은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견해에 이를 수 있는 때는 단지 주관들의 존재가 현 존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주관들이 하나의 등장하는 종의 사실적으로 전제적인 경우들로 출발점에 놓여지는 때일 뿐이다. 이러한 출발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성립하는 가능성은 단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유와 종의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뿐이다. 그러니까 세인은 종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 존재의 하나의 양상이지 종이나 유와 같은 개념을 통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세인은 그때마다의 현 존재의 종이 아니고, 또 세인은 역시 머무는 상태로서의 이러한 존재자에 입각해 눈앞에 발견될 수 있지도 않다. 머무는 상태, 머무는 성질, 현 존재의 특정한 지속적인 성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유아종을 다루는 전통적 논리학도 이러한 현상들, 즉 세인 등등의 측면에서 거부된다는 점은 그 논리학이 자신의 기초를 하나의, 게다가 여전히 거친 존재론인 전제자의 존재론 속에 두고 있다는 점이 숙고된다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 논리학은 매우 많은 개선들 및 확대들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더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없다.
논리학에 대한 이러한 정신학문적으로 방향 잡힌 개혁들은 존재론적인 혼란만을 증대시킨다. 세인은 하나의 실존 범죄이고 근원적인 현상으로 현존재의 적극적인 구성틀에 속한다. 세인은 스스로 다시금 자신의 현존재적인 구체화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 세인의 지배의 철저성 및 명시성은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에 세인이 철저히 지배하고 명시적으로 지배했는가 하는 점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일상적 현존재의 자기는 세인 자기이고 다스 만젤부스트이고 이것을 우리는 본래적인 다시 말해 고유하게 움켜잡은 자기와 구별한다. 세인 자기와 본래적인 자기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인 자기로서 그때마다의 현존재는 세인 속으로 분산된 채로 있어서 처음으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분산됨이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세계에 배려하면서 몰두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 유형의 주관을 성격 규정한다. 일상적 현존지 주관은 분산됨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존재가 세인 자기로서의 자기 자신에 친숙해 있다면 이 점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 세인이 세계 및 세계 내 존재에 대한 가장 가까운 해석을 앞서 윤곽 짓는다는 점이다. 현존재가 일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세인 자기, 현존재는 세인 자기 때문에 존재하고 세인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네요. 그러한 세인 자기가 유의성의 지시연관을 분절화한다. 지시연관이 무한히 다양할 수 있는데 세인 자기의 관심 범위에 의해 그 범위가 분절되겠네요. 현존지의 세계는 만나지는 존재자를 세인에게 친숙해 있는 하나의 쓸모 전체성으로 자유롭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쓸모 전체성에 의거해서 존재자를 이해하는데 세인의 평균성에 의해 고정된 한계들 속에서 그리한다. 우선적으로는 현사실적인 현존재가 평균적으로 발견된 공동존재 속에서 존재한다. 우선적으로는 고유한 자기라는 의미에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세인의 방식에서의 타인들이다. 이러한 세인에서부터 또 이러한 세인으로부터 내가 나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우선적으로 현존재는 세인이고 또 대개에 있어서 그렇게 남아있다. 만약 현존재가 세계를 고유하게 발견하고 자기에게 가깝게 데려온다면 곧 만약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를 계시한다면 이러한 세계의 발견 및 현존재의 계시는 언제나 은폐들 및 어둡게 함들의 제거로서 곧 현존재가 그것들에 의해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 격리시키는 그런 차단들의 부수기로 수행된다. 세인 속에서의 공동존재 및 자기존재의 해석과 더불어 공동상호존재의 일상성의 누구에 대한 물음이 대답되어 있다. 누구냐? 세인이다. 그렇게 대답되었죠. 이러한 고찰들은 동시에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이해력을 데려왔다. 세계 내 존재를 일상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내 존재는 이것의 일상성 및 평균성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일상적인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의 앞선 해석을 세인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 유형에서부터 길어낸다. 존재론적 해석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경향을 따르고 그 해석은 현존재를 고유한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세계에서부터 이해하고 현존재를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 눈앞에 발견한다. 현존재를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 마치 전제자처럼 눈앞에 지각적으로 발견한다. 이 점만이 아니다. 역시 존재의 의의도 곧 그것에 의거해 이러한 존재하는 주관들이 이해되는 그런 존재, 곧 전제성의 의의도 현존재의 가장 가까운 존재론이 세계에서부터 앞서 주어지게 한다. 현존재의 가장 가까운 존재론이 즉 일상적 차원의 현존재에 대한 존재론이 주관들의 존재의 의의도 앞서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이러한 몰두 속에서 세계현상 자체가 건너뛰어지기 때문에 세계의 위치에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 곧 사물들이 들어선다. 함께 거기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존재는 전제성으로 개념화된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일상적인 세계 내 존재라는 적극적인 현상의 제시는 이러한 존재의 구성틀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의 빗나감의 뿌리를 통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일상적인 존재 유형 속에서의 존재 구성틀 자체가 우선적으로 자기를 빗나가고 자기를 맞추지 못하고 자기를 은폐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일상적인 공동 상호 존재라는 존재가 곧 겉보기에 존재론적으로 순수한 전제성에 가깝게 오는 그런 존재가 전제성과는 원칙적으로 상이하다 하면 본래적인 자기의 존재는 더욱 전제성으로 개념화될 수 없다. 현존재는 전제성이 아니고 또 현존재의 자기도 전제적인 자기로 개념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자기 존재는 세인에서부터 분리된 주관의 예외 상태 수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본질적인 실존 범주인 세인의 하나의 실존적인 변형이다. 세인이 변형되어서 본래적인 자기로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자기의 동일성은 그러나 그렇다면 체험들의 다양성 속에서 자신을 고수하는 나의 동일성으로부터 하나의 갈라진 틈을 통해 또는 하나의 시면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자기의 동일성과 나의 동일성은 다르다. 나는 체험들의 다양성 속에서의 나이고 자기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자기이네요. 세계를 상실한 나와 세계를 지닌 자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 낭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5장 내 존재 그 자체 제28절 내 존재의 주제적 분석의 과제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